지난 외교안보라인 인사에서 단연 눈길을 끈 것은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왜 박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참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그동안 참 보안을 대단히 잘 유지했더군요. 발표하는 날까지도 방송 출연하면서 보안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정 사실이 발표된 이후에 대한민국과 또 역사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하겠다라고 하면서 로열티를 보였고 SNS, 전화 다 끊겠다. 오로지 국정원 개혁에만 매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지요. 왜냐하면 민주당 대표 자리를 놓고 상당히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요.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대북 송금 관련해서. 그래서 아마 노무현 정부의 피해자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대표 경선에서도 그렇게 싸웠고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 아침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괴롭히면서 문모닝이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일단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시의적절하다. 남북관계 교착을 돌파할 적임자다라고 했고요. 윤건영 의원 전 국정상황실장이죠. 이번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는 탕평 인사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대북 편향 인사다라고 경계심을 나타내면서 정보 가공 우려가 있다. 그리고 대북 송금 관련해서 재판도 받고 옥살이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국정원장을 하겠느냐.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박지원 국정원장 발탁 의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제가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탈당하겠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분당하고 신당 창당하겠다고 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박지원 후보께서 당대표가 되시면 우리 당을 장악해서 전행할 것 같아. 꼭 이렇게까지 반칙을 하면서 당대표가 되어야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가. 제가 오늘 잠시 당을 떠납니다. 눈물이 나서 대통령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는 궤변을 역시 그답게 늘어놓았습니다. 문재인 후보 진짜 웃기는 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굿모닝으로 시작합니다. 10년 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길을 걷고는 있지만 그냥 뿌리는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문모닝당 인사, 적폐청산, 특히 5.18 4대강 이런 것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게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그런 조치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야죠. 이런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한미 동맹 강조하면서 북한의 대화를 제기하는 것은 아주 잘하시는 일이다. 한때 당대표를 두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했던 분입니다. 소위 비문의 대표적 인사였는데요. 어쨌든 역대 국정원장 인사에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초특급 광폭 인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협치 인사라고 봐집니다. 저는 탕평 인사의 끝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개선돼 있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의원님? 네, 맞습니다.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었던 거죠. 2017년 대선 때도 서로 경쟁하는 당이었으니까요. 예, 양문석 이사장. 예. 박지원 국정원장 발표 보고 깜짝 놀라셨죠? 네. 예상하셨나요? 전혀요. 0.001%도 예상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절박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박 전 대표 이제 이 원장 후보자가 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간의 이 식사 자리나 할 때 항상 문재인 대통령이 초빙을 했었어요. 예. 여러분들 쭉 기억하시면 17년부터 남북 간에 있어서의 행사가 있으면 항상 박지원 이 원장 후보를 계속 초빙했고 거기에서 또 박지원 원장 후보가 거기에서 또 정치적으로 발언을 하고 그쪽하고의 또 관계를 계속해서 또 과시 또는 홍보를 해왔어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남북관계 경색과 그다음에 북미관계 경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사람이 누구일까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원로들도 많이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양반이면 북한과의 이 경색 국면을 뚫을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보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박 전 원장 후보밖에 없는 거죠. 예. 적대적이었던 관계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의 모든 행사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었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더 이상 풀릴 수 없는 꼬일 대로 꼬인 현재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예. 여기에서 박 전 대표는 이후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성철 소장 아까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그 전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사이 안 좋을 때 그 녹취들을 쭉 들어봤는데 지금도 저거 만약에 본인이 보고 있으면 좀 머쓱할 것 같기도 해요. 참 정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이제 보고 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 되게 정말 심한 비판이었다. 정말 감정을 상할 정도의 아픈 부분을 많이 건드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국정원장 후보자가 됐으니까요. 뭐 청문회에서 낙마할 일은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흠집은 나겠지만 국정원장으로서의 뭐 적절한 것인지 정말 꼬여있는 남북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적임자인지 그 부분들은 검증이 되겠지만 낙마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임명이 되시면 대통령께도 충성하시고 국민들께도 충성하셔서 국정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좀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북한에서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 딱 한 번 비판한 적이 있어요. 여태까지. 예. 2019년 8월 달에 북한에서 미사일 2방을 쏘니까 박지원 당시 의원이 이거는 금도를 넘은 것이다. 규탄한다. 그랬더니 북한에서 정말 온갖 막말을 다 해냈습니다. 소개 좀 시켜드리면 뭐 불황하다, 추물이다, 구역질을 한다, 예. 뭐 구린내 난다, 혓바닥 눌리지 말라 이런 식의 막 심한 말을 했거든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북한과 국정원장이 남북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좀 의심은 되지만 이것도 극복을 하시고 정말 꼬여있는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북한이 그런 험한 말을 했을 때 그때 박지원 의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네요. 찾아보셨죠? 특별한 반응이 없어요. 그것도 찾아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네. 그 상당히 험한 말 많이 오고 갔다고 했는데 보면 문재인 대통령 공격할 때도 보면 어느 정도 딱 수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잘 아마 그런데 국정원장은 로열티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양해 또는 약속이 확실히 되었을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것은 드러나지 않을 뿐이고 좀 전에 양문석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절박한 선택이었고 그 절박한 선택이 저는 최근에 박지원 이제 당국 대석좌 교수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대중적 이미지, 행보, 특히 이제 KBS 더 라이브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재호 전 장관과 함께 한국 정치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사이다 발언 이런 거 많이 하셔서 요즘 인기가 많이 올라갔죠. 당분간 못 듣겠네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뭐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북한 쪽에서 보면 자 대북 송금 문제 때문에 결국에 대한민국에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북한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실제로 국정원장이라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북한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또는 북한이 사실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미 대화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의 그 현안 문제에서 북한으로서는 나름대로 신세를 진 국정원장 그리고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낼 만한 정치적 해안을 가진 사람 거기다가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상당 부분 사이다 정치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되어 있다고 봤을 때, 예.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묘수다.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가야 한다. 결국에 이제 박지원 이제 국정원장 후보자가 이것을 정말 사이다처럼 잘 풀어낼 건지, 아니면 사이다도 또 잘못 마시면 소화불량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자신의 실제 정치적 잠재력을 이제 현실로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장관급 인사 한 중에 가장 파격적이고 예측 어려웠던 것 아닙니까? 네, 파격적이고 정말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인사를 놓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회전문이다 돌려막기다 이런 인사를 다 불식시키고 박지원 한 사람만 부각되는 지금 그런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저는 이제 판넬에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문모닝에서 북모닝으로. 그 사실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렇게 급박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상 관리만 하지 않겠다. 두 번째, 방향 전환은 없다. 세 번째, 남은 시간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카드를 선택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북모닝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두운 밤을 깨고 이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사람 갔다 갔다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서운도 싫고 우리는 정의용도 싫다고 특사 아주 명기에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박지원 원장이라면은 하고 이제 북한도 캐치션 마크가 있을 수 있겠죠. 선대 때부터 해왔던 여러 가지 그 인연도 있겠고. 그런데 저는 이제 결국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남북 관계를 푸는 거는 우리가 종속 변수고 오히려 주 상수는 북한과 미국이라는 게 항상 우리 그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과연 박지원 원장이 얼만큼 미국을 잘 설득해내는가.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그런데 워낙 정치력이 있으신 분이라 이 정도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에서는 아침에 모닝으로 또 신호를 보내지만 미국 쪽에도 아마 밤이 깊지 않도록 또 하나의 사인을 보내는 그런 쪽의 정치력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이제 문제는 앞으로 대북 관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있지만 당장 코앞의 과제가 이제 청문회인데요. 청문회 큰 문제 없을까요? 네, 청문회 뭐 욕은 하겠지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특별히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밝혀져 있는 상태고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재판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또 다 해결을 한 부분이어서 저는 이제 청문회에서 사실은 좀 문제될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지원 내정자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정보를 가공할 것이다라고 한 말이 사실은 조금 되게 부적절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인사까지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보를 가공한다는 것은 박지원 후보를 상당히 모욕한 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라고 보는데 그만큼 대북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2년 좀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어쨌든 뭔가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이분을 선택한 것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특히 박지원 의원도 뭔가 꼭 하나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이제 우리들보다는 북미 관계가 더 중심이 아니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북한하고 한국이 할 수 있는, 남한이 할 수 있는 그 경계선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뭔가를 해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하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보면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사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의 그런 것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일단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대통령에게 좀 맞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외교안보 라인 개편되면서 조금 대북정책 접근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보이더군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한미워킹그룹과 관련해서 우회해서 북한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걸 찾아보겠다 그런 얘기도 했던데요. 정혁진 변호사는 청문회 같은 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청문회야 지금 워낙 거대 여당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박지원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워낙 뭐 다선의 정치인이시고 하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문모닝의 시대는 가고 문이브닝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축구도 그렇지만 전반보다 후반이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이제 문 대통령 그 후반기가 이미 시작이 돼서 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박지원 후보자 개인으로 봐도 이제 42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보면 거의 이제 79세인데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뭐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딱 된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대북 관계는 누가 와도 녹록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전기환 평론가가 대북 송금 문제 말씀을 갖다가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빚 같은 거는 있겠지만 지금 북한 사정이 그렇게 옛날 생각하면서 이런 거 좀 봐주자 이렇게 하자 그럴 수 있는 사정은 아닐 것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와도 누가 와도 녹록치 않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아마 박지원 그 후보를 박지원 그 국정원장 후보를 내세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어쨌든 잘 그 역할을 갖다가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기요 평론가 그런데요.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대북 관계만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외 이제 정보도 교류해야 되고 그런 미국에. 점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꼭 대북 일만 보라고 박지원 국정원장을 발탁했을까?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정원장이 대북 정보도 중요하지만 대외 정보, 특히 한미 이제 정보 교류나 또 한일 관계, 또 대중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영역이고 총괄할 수 있다고 이제 본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사실상 그 김대중 대통령의 복심 역할을 했던 것,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의 살림살이 하나하나도 직접 경험했던 것들이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한계를 상당 부분 보충해 줄 수도 있고 또 그런 역량을 아마 미국이나 중국에서 알고 있다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 혹시요 이제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여권 인사가 되지 않습니까? 네. 대선 후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요? 예. 국정원장으로서 출신으로서 대선 후보가 된 전례가 없겠죠. 뭐 검찰총장도 아직 없었으니까. 네. 근데 남북 문제를 정말 획기적으로 잘 풀어 나가면 또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국정원에 있는 지인들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박지원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두 가지 부분에서 되게 당황스럽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보통 국정원장은 국정원 내부 출신들이었다. 국정원 출신들이 맡았는데 이분은 그런 분도 아니다라는 것. 그럼 또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강력한 신임을 받는 분이 국정원장을 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항에 해당이 안 되는데 과연 우리 국정원을 어떻게 대통령께서 바라보시는 건지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우려에 대해서도 박지원 후보자가 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뭐 국정원을 대통령이나 청와대 권력기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뭐 그런 얘기도 또 여권에서 하기는 하던데요. 예, 노영희 변호사. 아까 그냥 대선 후보 얘기하시길래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본인이 올해 초인가요? 1월 달인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음 대통령 가면 나밖에 없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 예. 대통령하고 총리만 못 해봤다. 그런 얘기는 합니다. 예,